네, 중국 시장 살펴보는 차이나 나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조금 전에 저점을 찍고 현재는 3,460선대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포인트로는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일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인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던 상해 종합증시가 상승으로 좀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호재가 있는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장 기준으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증권 보험 과 같은 좀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환경보호나 항공 그리고 IT, 바이오 관련주들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자동차 판매량이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 증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성장세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같은 경우 약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 금일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약 12개의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망과 부동산과 같은 대형 부동산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성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준치, 예상치를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일선 도시 위주로 부동산 가격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기업들의 실적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주가 실적 관련 이슈로 봐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별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중국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과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을 기록을 했었고,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약 1.4% 상승을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와 전원치를 넘는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11월 식품 가격 같은 경우가 2.3%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지금 CPI 목표치 같은 경우는 3%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의 목표치의 지금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월치와 동일하고 시장 컨센서스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45개월째 연속으로 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지속하는 이유가 최근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유가를 비롯해서 하락을 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그리고 중국의 과잉 생산 설비에 따른 이런 지금 구조조정 진행 과정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광산업 물가 같은 경우는 약 20%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산업 원자재 물가 같은 경우에도 약 10%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예상치를 CPI 같은 경우는 상황을 했고 PPI 같은 경우 예상치를 부합을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지금 물가 상황이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이진 못하고 있지만 소비와 서비스 관련 위주로 해서는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비와 서비스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중국의 연말로 갈수록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글로벌 인터넷 분야 포럼 대회인 제2차 세계 인터넷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다음 주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절강성 우진에서 제2차 세계 인터넷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일단 뭐 규모적으로는 그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인터넷 포럼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제를 살펴보면 상호 소통과 공유, 그리고 네트워크 간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플러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인터넷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하이테크 산업 성장을 정책을 지금 장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메가 트렌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18기 오중전에서도 인터넷 강국 성장 전략을 내세웠었고 13차 5개년 규약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플러스 관련된 정책과 그리고 방안을 내놓으면서 인터넷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GDP 내에서 인터넷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인터넷 플러스 등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 분야에서 자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의 고정자산 투자 금액 표입니다. 일단 누적치로 나오는 차트인데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5년 10월 누적 기준을 봤을 때는 약 590억 위안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는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사업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계 인터넷 대회가 개최가 됨에 따라서 인터넷 관련 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후광통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안타 증권에서는 어떤 종목을 유망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베이징에서는 지금 뭐 스모그 관련해서 적색 경보가 이틀 연속 내려지는 등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와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지성 에너지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오늘 안내드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억정광전이라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태양광 전지 부품을 약 76% 정도,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가 매출의 총 약 17% 정도를 차지하는 태양광 전지 관련 전문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부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캐파를 지금 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반기 생산력을 확대해서 1.6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능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 태양광 전지 수요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 총이익률 역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상반기 기준에서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약 18%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석탄 관련된 어떤 자원보다는 화력보다는 수력이나 아니면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유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트렌드에 맞춰서 억정광전 역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차트는 억정광전의 차트입니다. 지금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횡보를 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4%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상승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 하단 추세선을 막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무역 수지 발표됐고 오늘은 물가 지표가 발표됐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살펴볼 수 있는 위안화 신규 대출과 M2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통이 되고 얼마만큼 돈이 회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온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이나다우 유안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와 함께 중국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